매일매일 청약이 진행되고 있고 오늘도 청약을 시작한 종목이 있었죠. SOS랩입니다. 조금 전에 1일차 청약이 끝났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2일차 청약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2일차 청약을 예상을 해보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청약이 한 종목 시작되는데 한국스펙 15입니다. 이 종목도 청약 정보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으니까요. 오늘은 여러 가지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청약이 끝난 두 종목 결과를 볼 텐데요. 미래에셋 유코스펙이 조금 전에 청약이 끝났는데 약 14만 3천 계좌가 참여를 했고 비례 경쟁률이 1215대 1이었습니다. 증거금이 2조 원이 들어왔던데 청약하셨던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신한리츠도 오늘 청약이 끝났는데 이 종목은 균등 배정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좌 수가 의미가 없고 비례 경쟁률을 보면 신한투자증권은 115대 1이었고 한국투자증권은 126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이 경쟁률이 조금 더 낮았는데요. 저는 오늘 미래에셋스펙은 균등 청약만 했고 리츠는 비례 청약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균등 배정만 보면 미래에셋스펙은 약 14만 3천 계좌가 참여를 했으니까요. 1인당 배정 수량이 5.6주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목을 청약하셨다면 균등 배정으로는 최소 5주, 최대 6주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청약이 시작된 SOS를 볼 텐데요. BNK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나누어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메인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1일차부터 청약 차이가 많이 나왔는데 한국투자증권은 13만 3천 계좌가 참여를 했고 비례 경쟁률이 158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BNK투자증권 청약 건수는 실시간으로 확인이 안 되고 홈페이지에 간간히 게시물로 공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오후 2시 기준으로 청약을 하신 분이 888명이라고 하는데 1일차부터 계좌 수 차이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 경쟁률은 17대 1이었고요. 증거금은 12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약 단위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 한국투자증권은 최소 청약 수량이 50주입니다. 최소 50주는 청약을 해야 균등 청약에 참여할 수가 있고요. 증거금은 약 29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 고객은 7,500주까지 청약할 수가 있고 증거금은 약 4,300만 원이 필요하고요. 청약 단위는 1000주부터 만주까지 500주 단위로 청약을 신청할 수가 있고 만주를 초과한다면 청약 단위가 1000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서브 주관사인 BNK투자증권도 최소 청약 수량은 50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BNK는 청약 한도가 2,500주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일반과 우대 구분 없이 2,500주까지만 청약할 수가 있는데 2,500주를 풀 청약을 하신다 하더라도 증거금은 약 1,44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000주를 초과하면 청약 단위가 500주 단위로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균등 청약부터 예상을 해보면 일단 BNK투자증권 계좌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니까 오늘 한 1000계좌 정도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보았고요. 그러면 오늘 약 13만 4천 계좌 정도가 참여한 것인데 최근에 청약을 했던 코치보다는 1일차 계좌 수가 조금 적었고 시어스보다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SOS랩은 시어스보다 2일차의 계좌 수가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시어스 테크놀로지와 마찬가지로 1일차 대비 3.2배가 늘어나는 43만 계좌 정도를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증권사 1일차 계좌 수를 보셨겠지만 BNK투자증권 계좌를 보유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43만 계좌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임의로 나누어 보았는데 한국투자증권은 41만 5천 계좌를 예상을 해보았고 저의 예상대로 들어온다면 1인당 배정 확률이 57%입니다. 그리고 BNK투자증권은 15,000 계좌를 예상을 해보았고요. 83% 확률로 한 주 배정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자, 이번에는 비례 배정인데요. SOS랩은 환불기간이 이틀이지만 지금 총 3종목과 청약 일정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금이 약간 분산될 것 같은데 최근에 라메디텍이 환불기간이 4일이었지만 증거금이 5.6조 원이 들어왔거든요. SOS랩과 라메디텍은 모집하는 금액이 비슷하니까 SOS랩도 그래서 라메디텍 정도의 증거금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당시에 라메디텍 비례 경쟁률이 4,281대 1이었거든요. 그러므로 SOS랩도 비례 경쟁률이 4,200대 1 정도는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았고 이렇게 되면 증거금은 6조 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1일차 경쟁률을 보셨겠지만 한투와 BNK투자증권 경쟁률 차이가 많이 났고요. 그리고 청약 한도가 차이가 크게 납니다.
한국투자증권 우대 고객이라면 최대 45,000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고, BNK투자증권은 아무리 많이 청약하고 싶어도 2,500주 이상 청약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므로 실제 경쟁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2일차 경쟁률은 BNK가 한국투자증권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종목은 BNK투자증권 계좌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BNK를 선택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경쟁률이 4,200대 1이라면 비례 한 주 받는데 필요한 증거금이 약 2,400만 원이 필요한데요. 파킹 통장으로 이틀간 이자가 약 3,7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비례 청약하신다면 손익분기점은 16,000원에서 18,000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금리 6% 마이너스 통장은 이틀간 이자가 약 8,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마통을 활용하신다면 손익분기점이 2만원에서 22,000원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러므로 이번 종목은 환불기간이 이틀이지만 마통을 활용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청약하는 한국 스펙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한국 스펙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청약합니다. SOS랩과 청약 일정이 겹쳐 있고 다음 날에 청약하는 하이젠 RNM과도 청약이 겹쳐 있거든요. 그러므로 환불 기간이 이틀이지만 비례 청약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은 6월 26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수요일입니다. 이날 단독 상장으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상장 일정은 괜찮습니다. 이번 스펙은 총 625만 주를 모집하는 스펙인데요. 그래서 125억 원을 모집하는 스펙이고 모집 규모는 중형급입니다. 일반 투자자에게 156만 주가 배정이 되어 있고 공모가는 다른 스펙과 마찬가지로 2,000원입니다. 그리고 주관사가 한국투자증권인데요. 한국투자증권 정말 자주 보는 것 같은데 일반 고객은 25,000주까지만 청약할 수 있으니까 풀청약을 하신다 하더라도 증거금은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소 수량이 50주로 증거금 10만 원 필요하고요.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 결과를 보니까 1,882개 기관이 참여를 했는데요. 최근 스펙들은 1,900개가 넘고 있었는데 기관 수가 약간 적어졌습니다. 그래도 뭐 큰 차이는 아니니까 수요 예측 결과는 무난하게 나왔다고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리츠를 비례 청약하는 바람에 환불금을 받아서 한국 스펙을 청약할 수는 있거든요. 다만 다음 주 화요일부터 청약하는 하이젠 RNM이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종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투는 수수료를 내지 않으니까 균등 청약은 찜해두고 월요일에 하이젠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를 보면서 비례 청약을 어디로 할지 판단을 해볼 생각입니다. 내일은 드디어 비가 오면서 날씨가 조금 선선해진다고 합니다. 즐겁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상장하는 라메디텍 매매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일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